안녕하세요. 놀라운놀란의 미스터 놀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 소식입니다. 라스크와의 유로파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이기며 유로파 리그 승점 3점을 챙긴 토트넘입니다. 이번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멋진 활약을 보여준 루카스 모우라는 인터뷰에서 승리에 대해 묻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기뻐하며 바로 무실점 경기를 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팀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에 행복했다던 모우라는 유로파 본선 첫 경기에 팀이 기대하는 최고의 스타트라 평했습니다. 모우라는 자신의 인터뷰를 마치면서 토트넘이라는 클럽과 토트넘의 팬들은 이 승리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 경기의 브라질리언 커넥션의 발동으로 모우라는 한 골을 기록했으며 슬슬 폼을 올리는 가레스 베일은 선발 출장에 위협적인 크로스로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했으며 경기 시간 30분을 채 남기지 않고 교체로 들어온 손흥민은 자신의 출근 도장을 골로 장식하며 꾸준히 골 넣는 선수라는 별명 골무원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와중 영국의 스포츠 채널 BT 스포츠에서 토트넘이 영입한 영입생들의 활약을 조명하며 이번 시즌 토트넘이 달라진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의 최근 대활약의 근거도 이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기에 상당히 흥미진진한데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과 라스크 경기에 대해 분석한 BT 스포츠 해설가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기량만으로 보면 월드 클래스인 이 오원 하그리브스는 맨유 시절 박지성 선수의 동료이기도 했죠. 현재는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이번 경기 토트넘의 경기력을 극찬했습니다. 일단 하그리브스가 주목한 선수는 바로 왼쪽 윙을 뛰고 있는 레길론입니다. 그는 레길론이 왼쪽에 상당히 넓게 서 있다며 토트넘의 공격의 폭을 가져다준다 설명했습니다. 두 명의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 공을 받은 또 다른 이적생 호이비에르는 이 상황에 자유롭게 방향을 선택할 수 있으며 레길론의 존재로 인해 왼쪽 윙어인 모우라가 안쪽으로 들어가 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첫 골을 기록하는데 훌륭한 기여를 한 비니시우스는 상대 수비수를 넘어오는 공을 잡아서 안쪽으로 파고든 또 다른 동료인 모우라에게 패스하면서 완벽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원 하그리브스는 비니시우스의 공헌이 단지 케인을 쉬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시즌 정말 커다란 임팩트를 줄 것이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또 다른 해설가인 글렌 호들은 하그리브스의 말에 동의하면서 비니시우스가 팀의 중점이 되는 기능이 있다며 좋은 크로스를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물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호이비에르가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며 3백의 형태를 만들고 양쪽 풀백이 마치 좀 더 전진된 형태의 윙백을 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오원 하그리브스는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의 시작도 똑같은 모양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주목하며 전면에서 뛰어주는 공격수의 존재로 인해 레길론이 밀고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으며 이로 인해 더 공격적인 토트넘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직접 헤딩으로 득점할 기회도 있었지만 아쉽게 놓쳤고 오늘 훌륭한 연계를 두 번이나 보여줬습니다. 모우라에게 발로 도움을 올린 비니시우스는 손흥민에게는 머리로 도움을 주면서 토트넘 공격진을 살아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글렌 호들은 현재 토트넘이 더블 스쿼드를 갖추었지만 아직 기뻐하기는 이르다며 좀 더 강한 팀을 상대로 이러한 토트넘의 운영이 가능할지 질문을 던졌지만 분명한 것은 비니시우스 역시 토트넘에게 경쟁력 있는 옵션으로 보인다며 베일을 포함한 이적생들의 폼이 올라오면 무리뉴가 약속했던 토트넘의 트로피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분석을 마쳤습니다. 오원 하그리브스 역시 이번 이적생 레길론, 호이비에르, 비니시우스 등이 모두 토트넘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이적 시장의 예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번 시즌에야말로 무리뉴는 제대로 된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 BT 스포츠의 분석에서 돋보이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전개 방식은 손흥민을 작년과 전혀 다른 선수처럼 느껴질 정도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영입한 왼쪽 윙어인 레길로는 훌륭한 호이비에르의 중원 장악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비 가담 시에도 빠르게 복귀하며 중요한 수비를 해내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작년 전세계 축구리그에서 파리의 킬리앙 은바페 다음으로 빠른 순간 속력을 기록한 선수가 레길론 선수죠. 해설자 글렌 호들이 잠깐 언급했듯 작년엔 손흥민 선수가 사실상 현재 레길론이 맡고 있는 역할까지 함께 수행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윙백의 히트맵을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작년 무리뉴가 비판받던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레길론의 등장으로 인해 손흥민 선수는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T 스포츠의 분석에 글렌 호들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짚어냈습니다.
작년엔 오른쪽에 오리에 크로스가 있기는 했지만 왼쪽에는 그럴 선수가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어쩔 수 없이 측면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올해 레길론은 왼쪽 측면을 공수 양면으로 담당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경기엔 왼쪽 윙어인 모우라가 중간으로 좁혀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점은 레길론이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무리뉴의 전략이 오히려 상대 윙어가 수비하도록 강제하게 되면서 상대의 공격을 억제하는 일석이조의 상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호이비에르의 수비 강화 그리고 풀백인 레길론의 공격적인 전진은 손흥민에게 마무리에 집중해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그가 최고조의 활약을 펼칠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길론을 좀 더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토트넘 팬들에게 상당히 사랑받기 때문인데요. 축구 경기 분석 사이트인 더 부트룸에선 레길론이 손흥민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며 손흥민의 팬들이 좋아하게 될 다음 선수로 지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레길론이 손흥민과 같은 23살에 토트넘에 입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 이 기자는 레길론이 손흥민처럼 팬들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해갈 제목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토트넘 팬들은 레길론이 트위터를 토트넘으로 도배한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레알에서 토트넘으로 오면서 베일에게 토트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들었던 그는 이번 시즌 주요 자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무리뉴의 중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능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레길론은 현지 팬들에게 손흥민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누가 더 빠른지 속도 경쟁이라도 하듯 이 빠른 속도와 훌륭한 실력을 갖춘 왼쪽 조합, 이 둘의 조합이 수많은 현지 팬들의 찬사를 얼마나 더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 단 30분 나섰지만 또 다시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5번의 선발 출장과 한 번의 교체 출전으로 리그 7골, 2어시스트, 유로파 본선에 1골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은 그야말로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이제 토트넘의 과제는 강팀을 상대로도 동일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토트넘의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 강팀과의 경기는 11월 22일 맨시티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유로파 2경기, 리그 3경기를 남겨둔 토트넘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베일, 비니시우스, 레길론, 도허티 등 이적생들이 최고의 호흡을 갖추도록 하고 맨시티를 만나기 전까지 분위기와 팀 케미스트리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죠. 팀 내 더블 스쿼드 완성으로 각 포지션의 경쟁력이 향상된 토트넘은 과연 이번 시즌 남은 경기들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강팀과의 경기까지 잘 치를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 경이로운 페이스를 유지하며 새로운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이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잘 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